안녕하세요. 닥터 윤입니다. 오늘도 같이 커뮤니티 글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숨 차는 이유 도와주세요. 위암으로 항암 중단하시고 장 폐색 수술도 하셨고 요양 중이신 분이십니다. 식사를 하시면은 숨이 차고 폐에 혈전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까지 숨이 차는 게 혈전 때문일까요? 댓글 먼저 볼게요. 흉수 복수가 차도 숨이 차는 증세가 있었어요. 응급실에 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혈전보다는 흉수 가능성도 있네요. 산포도를 측정해보세요. 빈혈은 없으신가요? 빈혈이 심해도 가슴 통증과 숨이 많이 찹니다. 숨 차는 게 쉽지 않은 증상이에요. 한약적으로 기운이 너무 없어서 숨이 찬다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별 이상이 없는데 그냥 말 그대로 체력 처지고 기운 처지고 하면서 숨이 차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밥 먹을 때 숨 찬다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흉수 복수 뭐 이런 문제도 호흡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폐 혈전이 있어서 약간 폐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폐포가 꽤 많은 부분 못 쓴다면 충분히 숨이 찰 수 있고요. 그냥 단순히 코가 많이 막히는 분들은 밥 먹으면 숨 차다는 이야기 하세요. 입으로 숨 쉬어야 되는데 먹는 동안 입으로 숨을 못 쉬니까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1m를 숨이 차서 못 걸을 정도의 증상이 장기간에 걸쳐서 점점 나빠져서 오는 상황이라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할 정도로 갑자기 나타난 증상이다 하면 병원을 빨리 가보시는 게 좋아요. 아까 댓글 중에 산포도 얘기가 나왔는데 산소포화도 측정하는 기계 인터넷에서 팔아요.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셔서 생활이 안 될 정도인 분들이 집에 계신다면은 산소포화도 정도는 한 번씩 재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복수 얘기 나오면 복수 찬 거랑 살쪄서 나온 배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보통 똑바로 누워있으면 비만인 사람도 배가 안 들어가는데 복수 차면 똑바로 누워서도 임신했을 때처럼 배가 안 들어가고 똑같이 나와 있나요? 손으로 누르면 단단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배가 불러서 복수 찬 줄 알았는데 지방이래요. 가스가 차서 그럴 수도 있어요. 복수 있지만 복수는 별로 없었고 가스가 차서 배가 불룩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복수가 조금 차면은 겉에서 보기에 티가 거의 안 나오고요. 많이 차면 배가 점점 나오는데 흔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빵빵한 물주머니 생각하셔야 돼요. 물풍선처럼 말랑말랑한 것보다는 훨씬 단단한 느낌으로 안 움직이는 느낌으로 더 가깝게 그렇게 단단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CT나 이런 거 자주 찍어보시면은 복수 찼으면은 검사에서 잡혔을 텐데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갑자기 배가 많이 불러와서 너무 빵빵해졌다라고 했을 때 제일 흔한 거는 가스가 제일 흔하고요. 배가 많이 나와서 복수인 것 같다 하는 경우는 오히려 조금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다른 문제가 보통 먼저 나타나니까 그것 때문에 같이 찾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고 대장이 직장 기능을 해줄까요? 하는 질문글이네요. 직장암으로 항암 방사능하고 개복 수술하고 그다음에 또 항암하고 정기 검진 받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거진 2년을 큰 탈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직장을 전절제해서 불편은 한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더 많이 지나면 대장이 직장 역할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먼저 볼게요. 전절제는 더 힘들고 사람마다 회복력 다르고 먹는 거 다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호전은 됩니다. 처음에 하루에 화장실 60번씩 갔는데 지금은 10번 이하로 갑니다. 조금씩 좋아지기는 해요. 수술해주신 교수님은 하루 5번 가는 걸 목표로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된다 하는 분도 계시고요. 운동 많이 하면 더 빨리 좋아진다고 달아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그렇다고 수술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암만 딱 떼어내고 주변에 남겨놓고 수술하는 것도 안전하진 않고요. 특히나 직장 부근이라면은 절제 잘못하면 출혈도 많아서 이게 정해진 대로 전절제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러면은 병 볼 때 직장이 해주는 일 중 하나가 변을 잘 모아놨다가 한 번에 변을 보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냥 변이 넘어오면 보고 자꾸 이렇게 되면서 자주 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직장암 환자분들 전절제 하시고 나면은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하루에 수십 번씩 화장실 가면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아예 기저귀 같은 것도 활용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좋아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대장이 직장으로 이렇게 싹 바뀌어갖고 정상적으로 되지는 않더라도 보통 5번에서 10번 가는 수준에서는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5번 정도 목표로 하시면 충분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으실 거예요. 의사도 케이크 드실까요? 정말 맛있는 가게가 있어서 사드리고 싶은데 암 수술하는 의사에게 단 걸 선물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언제까지 건강할지 모르니까 건강할 때 선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의견 물어봅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마감 같은 거 드린 적 있어요. 뭐 등등 이야기가 많이 있네요. 담배 피는 의사도 많고요. 특히 수술하시는 의사분들 술 드시는 경우도 많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하십니다. 단 것도 당연히 많이 드시고 뭐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드시든 안 드시든 상관없이 선물 받아서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좋죠. 저희 선생님도 보시면은 받으시면 굉장히 고마워하시면서 맛있게 잘 드십니다. 어디선가 암 환자 자몽 주스 안 좋아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몽 주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마시게 해도 되는지요? 안 좋은 거면 왜 안 좋은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자몽에이드 좋아해서 병원에 물어봤는데 어쩌다 한 잔 정도는 괜찮다길래 그냥 마셨어요. 자몽이 여성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어서 관련 암 환자들에게는 자제를 권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약물의 섭취를 높이는 부작용이 있어 관련 약을 드시는 분은 제한 금지하고 있고 간이 약해져 있으면 주스류가 좋지는 않으니까 드시는 형태를 바꾸거나 한번 섭취하는 양을 적게 해서 드시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음식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 관련된 암종인 분들은 거기 주의해야 될 음식이 더 많고요. 물론 그것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몸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암을 낳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항암제를 쓸 때 해가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고 양쪽 다 논문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자몽 같은 경우도 사실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특정 암종이나 특정 약제에서는 안 먹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뚜렷한 음식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자몽은 그냥 드시지 마세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항암제, 그러니까 흡수율을 높인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정 용량을 썼을 때 이 정도 흡수되겠지 하고 이만큼 용량을 쓴 건데 다른 걸 먹어서 그걸 더 높게 했을 때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또 자몽은 항상 피하라고 해요. 췌장암 분이시면은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너무 단 거는 피하시는 게 기왕 주스를 드셔도 달지 않은 주스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기억을 해주세요. 자몽은 모르면 안 먹어야 됩니다. 먹어도 되는 게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글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